개인 소개 그러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지금 현재 경기 콘텐츠진흥원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공공기관에 지금 이제 한 13년 정도 일했고, 저는 이제 주로 사업 파트 쪽에서 이런 이제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뭐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 기획들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경기도에서는 예전에 퓨처쇼 같은 그 비대면 행사들에서도 네네. 저희 마이키핀 블록체인 인증서를 통해서 방문증 같은 것도 네네. 사용하셨고 네, 맞습니다.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어떤 네네. 정책이라든지 네네. 어떤 지원 사업들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네네. 특히 이런 기술을 적용하실 때 좀 어려운 네네. 점 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에 질문해주신 그 기술에 대한 적용이란 측면으로 얘기를 해보면 저희는 공공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시장분들 이런 어떤 쇼핑몰이나 이런 어떤 부동산 상업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하여튼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우선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는 돈이 들어올 거며 그래서 이게 이 물건이 어떻게 넘어갈 거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이게 뭐 VR로 했던 AR로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나마 최근에 이제 저희 지사님께서 이제 뭐 배달 특급 뭐 해가지고 수수료를 낮춰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약간 이런 취지로 이제 배달 특급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이제 한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이제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운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뭐 반응들은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지역들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추세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배달앱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어떤 그 중간에 어떤 수수료를 인하한다라는 차원의 취지가 있어서 사실은 그냥 조금 이용하긴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예를 들면 경기도도 워낙 넓다 보니까 양주, 뭐 동두천 이런 데 가면 사실 배민이 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배달 특급이나 이런 앱들은 조금 그런 소외된 지역 위주로 먼저 설치를 해서 배민이 안 되는 지역, 요교가 안 되는 지역에 먼저 하다 보니 처음에 좀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에 이런 앱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성이잖아요. 내가 직접 가서 하지 않아도 그냥 전화로 주문하고 앱으로 주문하면 집에 갖다 준다. 약간 이런 취지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 내가 이 앱을 쓰던 뭐 그 안에 어떤 그게 블록체인이든 이게 NFT든 어떤 기술을 적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 사람들은 이게 내가 버튼을 몇 번 눌러가지고 내가 가입하기 쉽고 그 다음에 내 비밀번호, 내 계정, 어떤 내 보안 쪽으로 내 계정이 보호가 되느냐 약간 뭐 이런 측면 그냥 뭐 쉽냐 안 쉽냐 약간 이런 측면으로만 생각하고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퓨처쇼라는 걸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들하고 연계된 약간 비대면 행사 같은 걸 기술쇼 같은 것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상권들을 만나보고 있고 저희는 이제 전통시장이나 이런 쇼핑몰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쪽 분들도 사실은 역시 결국엔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내가 돈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약간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땐 저희가 다 지원해 드려요. 얘기하고 이거 하면 쉬워요 편리해져요 이렇게 얘기해도 우선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결국에 이런 쇼핑이라는 거는 배달이나 이런 음식도 다 모객이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측면으로 봤을 때 최근에는 이제 그런 상인회나 그런 운영회 이런 데들에서 이런 자기네 상권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 도입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각각 개개인의 상점 또 개개인의 어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기술에 대해서는 관심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에 관련된 정책하신 입장에서 특히나 이런 지역들이 네. 특히 사업화나 이런 기회들이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지역들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뭐 부동산 정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지금 나오는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들은 사실은 이 경기도권이에요. 네. 지금 이런 화성이나 뭐 요새 지금 오늘 어제 뭐 얘기 나오는 의정부나
지금 가장 많은 호수가 보급되는 데는 경기도권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최근에 뭐 만들어지는 예를 들면 남양주 다산 신도시나 또 지금 뭐 이런 과천이나 이 경기도 때는 사실 땅이 우선 넓고 서울은 더 이상 이제 개발하기가 옛날 이제 뭐 오래된 주택을 이제 재건축 재개발하는 거 아닌 이상 경기도는 이미 남는 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개발을 또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신도시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니즈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신도시가 아니어도 구도심조차도 사실은 이런 배달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관심이 있어요. 다 관심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데 라는 측면으로 봤을 땐 우선 이분들이 기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하고는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특히 이런 상인회나 이런 상권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모객이나 그 외에도 결국에 이게 활성화되려면 뭘 해야 될까라고 보면 우선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건 배달일 거고 그 외에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포인트나 다시 이런 캐시백을 할 거냐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또 최근에 약간 트렌드로 또 보면 멤버십이나 약간 이런 포인트제들이 이제 최근에 약간 이런 포인트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사라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업체들도 많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럼 결국에 사람들한테 뭔가 페이백을 해줄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수수료의 인하 네, 이런 걸로 접근을 하면 저는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죠. 어찌 보면 지역 사랑 상품권 아니면 지역 카페 이런 것들 활성화하는 방향에서도 네. 그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포인트와 엮어서 네, 네. 연계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럼요. 네, 방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상인회와 실제로 그 상점을 운영하는 점주 사이 간에 갭이 좀 존재해요. 그거는. 그래서 상인회 입장에서는 이걸 어쨌든 많이 모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점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가게에 올 것인가 그 사람이 그리고 우리 가게에 와서 소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고 서로의 니즈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조금 많은 설득도 필요하고 뭐 이런 기술이 어떤 기술이 들어갈 거면 너가 얼마나 편리해지고 너의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고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 약간 이런 설명들을 각각 개개인들한테도 다 해줘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네.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공공이니까 그나마 또 할 수가 있는데 민간에서는 사실은 또 좀 어려움이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네. 관련된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네네. 참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네네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디지털 기기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네. 이런 활용도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지시는 경우를 네네, 많이 맞아요. 보고 있는데 정책 측면에서 혹시 그런 지원 사업에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네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의의가 있을지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런 상권들하고 같이 어떤 지원 사업을 만들게 되면 교육 사업을 일부러 좀 포함을 시켜요. 그리고 저희가 선정하는 어떤 대행사들에게 분명히 이분들의 지식 수준은 그냥 정말 어린애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서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그래서 그런 일부 매뉴얼을 만들고 매뉴얼을 배포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실은 어쨌든 고객센터를 운영을 해야 돼요. 이분들을 위한 교육이 사실은 좀 필요하고 이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리고 그런 직접 또 가르쳐 줄 때는 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셔서 실수하신다거나 이런 일 있어서 또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굉장히 지금 가게를 운영하시는 어떤 소상공인분들한테 편리해지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냥 포스 따로 하고 뭐 배달 따로 하고 그냥 예전에 보면 뭐 앞에 다 별도의 운영을 했던 거를 네. 하나로 사실은 손쉽게 운영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수요도 있을 거고 네, 니즈들은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지금 뭐 저희는 경기도에서는 뭐 경기도 주식회사나 소상공인진흥원이나 이런 기관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충분히 같이 해볼 의향도 있습니다. 네. 네.
막상 이런 분들 만나보면 또 음식 사진을 잘 못 찍으신다던가 네네. 아니면 뭐 메뉴 설명을 되게 잘 못하신다던가 네네. 이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특히 뭐 정책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네네. 지원 사업으로서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가 되면 어떨지. 분명히 저는 그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이런 레시피가 없어요. 그냥 한 스푼씩 떠서 넣거나 네. 그냥 한 움큼 잡아서 넣거나 골목 식당 같은 데 보면 그다음에 그렇게 나오죠. 노포들은 되게 맛도 있고 다 좋은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옆에서 보고 배울 수밖에 없고 뭐라고 하지 경험에 오는 어떤 비즈니스들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매뉴얼화 한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배달 특급처럼 이런 SOC 사업들을 만들면 있어서 결국엔 그런 수요에 기반한 사람들한테 좀 어떤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뭐 매뉴얼화 한다거나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이게 한 번에 바뀌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 콘텐츠를 다룸에 있어서 최근에 어쨌든 기업들이 매출을 내야만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는 거고 매출을 내기 위해선 유통이나 물류, 리테일이 접목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이제 이 분야에 들어온 건데 사실 정말 엄청 큰 시장이고 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물류나 리테일이나 이게 같은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엄청 큰 시장이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공공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좀 어려운 사람들, 부족한 게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이런 소상공인들을 접근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저는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꼭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지 이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걸 지원하거나 공공의 목적에는 우선 소상공인부터 지원하는 게 맞는 거니까 하는 거고 사실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들은 뭐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 도움을 뭐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코로나 시국 이후로 또 어려운 가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런 마케팅용으로나 뭐 그런 지원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편리성 그게 이제 만약에 그 기술이 여러 기술이 붙는다라는 의도는 좋으나 그게 이제 어떤 가격적인 면이 비싸다거나 또 그게 보통 일상생활에 쓰기 어렵거나 이러면 사실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이 중간에서 어떤 지원 사업 모델을 그렇게 만들거나 또 어떤 교육을 한다거나 약간 계속 그런 형태로 중간에서 어떤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공 배달앱도 하시고 이제 이런 것 같은데 특히 공공의 그 역할 네네. 어찌 보면 이런 민간 사업 플랫폼 사업을 뭐 카카오가 됐든 다양하게 보고 계시지만 공공의 역할이라고 하는 방향은 어느 쪽에 특히나 중점이 돼야 될까요? 많은 얘기를 해요. 저희 이제 공공에 있다 보면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그리고 이 영역이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영역에 공공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사실은 이거는 지금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뭐 스타트업도 그렇고 그 여러 분야들이 사실 민간이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고 뭐 팔로우를 공공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공공이 어느 정도 막 처음에 만들었다 치더라도 이미 민간 시장이 형성됐을 땐 공공은 사실은 빠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 않고 더 치고 나가려고 뭔가를 버린다거나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공공은 이 연결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저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미 형성된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는 어떤 부족한 시장, 모자란 시장, 어려움 있는 시장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 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공공의 저희 콘텐츠 진흥원이지만 뭐 각각의 콘텐츠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저희가 뭐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뭐 저희가 잘 나가고 있는 상업 영화를 지원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독립 영화를 지원한다든지 뭐 책방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공의 역할은 결국에 이 소외된 계층이 일반 계층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계속 중간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연결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올라오고 나면 그 다음 사람들, 그 아랫 사람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시장 위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시장 아래를 보고 저희는 계속 내려가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배달 맛집 왕중왕전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잘 눈에 띄지 않았던 소상공인 특히 네네네네네네.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런 컨텐츠들을 또 만들어서 이제 마케팅에 활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공공이랑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이 있을지. 사실 마케팅의 영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민간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희 공공에서는. 네. 왜냐하면 저희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지 어떤 사업화적인 측면, 부스트업을 하는 측면, 약간 피봇하는 측면은 약간 그 사업자의 역량 또는 어쨌든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지원해줬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더 사업화를 하는 것들은 저희가 공공에서 뭐 사업화 지원을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화 지원은 네, 이 사업을 하는 결국엔 다 토대를 마련해 준다라는 관점이고 그 외에 이제 이런 마케팅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디 전시 지원 나가는데 부스를 지원해 주거나 뭐 브로셔를 만들어 주고 그런 어떤 큰 행사들에 뭐 데려가 주고 같이 조금 일부 지원해 주고 약간 이런 형태만 사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의 마케팅은 사실 돈 싸움인 경우도 많고요. 뭐 이 돈을 저희는 또 세금이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최근에 핫한 연예인을 데려온다거나 아이돌을 데려온다거나 또 이러면 좋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겠고 그래서 마케팅 효과는 뭐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저희 공공에서는 사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네, 돈을 무한대로 쓸 수 없고 그걸 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썼는지에 대한 명분이 저희는 필요하거든요. 그분이 뭔가 그런 사회적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왜 요새 뭐 유네스코나 이런 뭐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연예인들이 어떤 광고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면 뒤에서 10년, 20년 동안 후원을 해준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럼 저희가 어떤 이런 사회 소외계층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분들을 약간 모델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이쪽으로 계속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 대부분 저희가 섭외를 하게 되면 출연료를 안 받는다거나 약간 그것도 받는 것조차도 기부한다거나 약간 이런 형태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마케팅이 막 돈을 써서 하는 마케팅은 아니고 결국에는 그런 마케팅조차도 어떤 사회적 가치를 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어쨌든 높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마케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민간에서 생각하는 마케팅이라는 관점 뭐 정말 이게 어떻게 수익을 최대화할 거냐 약간 이런 관점 또 어느 매체에 내는 게 가장 좋으냐 뭐 약간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땐 저희는 조금 다른 관점의 마케팅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왜냐면 저희는 돈을 쓰는 곳이지 버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저희는 단지 돈을 쓰긴 하는데 세금이다 보니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쓸 것이냐에 대한 관점으로 보다 보니 사실 저희는 그런 관점으로 마케팅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저희랑은 그래서 조금 방식도 좀 다르고 네. 또 바라보는 좀 방향도 좀 다르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좀 있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